다시. 대선 단체 톡방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질문에 양념 같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선 단체 톡방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질문에 양념 같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인선에 간다. 이거. 경인선에 가요. 경인선에 간다. 너무 잠깐 지나가서요. 저희가 정지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줄여서 이제 경인선이라는 그런 모임으로 불리는데 지금 한가운데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이랑 피켓을 들고 지금 사진을 찍은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경인선이라는 단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대선 후보 영남권 경선이 열린 부산의 사직종합운동장. 그의 리시버를 꽂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포착됐습니다. 드루킹이 이끄는 경인선은 응원선 한 블록을 가득 채웠고 남색 수건으로 일사불란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팬클럽인 문팬은 경인선 바로 옆 두 블록을 넘게 채웠습니다. 드루킹은 경인선 블록의 앞줄 통로에 앉았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문 대통령과 고민정 부대변인 등 당시 후보와 캠프 주요 인사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경인선은 민주당 경선의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습니다. 저 KIS라고 하는 영문자, 저게 바로 드루킹이 만든 정치 모임인 그 말썽 많았던 경인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K입니다. K. 경은 I의 인, S의 선, KIS는 경인선의 이니셜입니다. 이 경인선은 지난해 더불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열정 지지 그룹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씨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회원을 찾아간 그런 동영상도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KIS 안에는 또 바둑이라고 하는 그런 하위 폴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바둑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를 부를 때의 별칭입니다. 특검팀이 바둑이 김경수의 폴더 안에 있는 킹크랩 활동 내용 보고라는 그런 폴더를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킹크랩은 바다 가재 이름이 아니고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이 안에 또 엄청난 곤도라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비밀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네이버 기사 선점용 결과하고 다음 기사 구치기라는 이름의 이미지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점이나 구치기라고 하는 단어는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댓글 조작을 통해 댓글 순위를 3등 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우파는 방부제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 곰표 밀가루를 먹어야 하는데 댓글 조작을 통해 방부제가 더 많이 들어간 CJ 백설표 밀가루가 더 좋다고
여론을 조작하여 선점해서 먹거리의 선택을 도둑당한, 즉 굳히기 당한 꼴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곤드라 상자 파일 속에는 특정 기사를 조작한 전과 후의 댓글 순위를 캡처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에 가담한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킹크랩으로 조작을 해서 아래에 있던 댓글을 몇 분 안에 상위 랭킹으로 끌어올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고, 실제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이미 드루킹이 밝힌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검의 수사 상황이 이렇게까지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는 뻔뻔스러운 철면피로 그동안 댓글 조작은 자신과는 무관하다, 상관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포트라인에서까지 개선장군처럼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우리 애국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여기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사에 달린 댓글에도 손으로 일일이 추천을 눌러 순위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킹크랩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추천수를 올리면은 이거야말로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으로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을 김경수 지사가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면 이건 바로 업무 방해죄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특검팀은 이번 곤드라 상자의 자료가 김경수가 사전에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이 시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볼드가 하나 더 있죠. 바둑이. 이 바둑이는 김경수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둑이 폴더가 또 다른 곤드라 상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이 바둑이 안에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지나 모임, 경공모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파워포인트 자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경제는 인간이 먼저다라는 경인선의 조직도도 있고, 그리고 설립 취지와 같은 것을 설명하는 자료도 이 바둑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바둑이 폴더 안에는 대선,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거겠죠. 이 대선이라는 하위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김경수 의원 정치 후원금 명단하고,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경인선의 활동 백스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 USB 안에 몽땅 들어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특검팀은 바둑이 폴더 안에 이 엄청난 자료가 들어있었던 것을 비춰볼 때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만든 그런 자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특검팀은 오늘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겁니다. 김경수는 지금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으로부터 김경수가 6월 지방선거도 도와달라고 했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김경수에 대한 조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쉽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거 국정원이 댓글 달았다고 더불당이 얼마나 물고 늘어졌습니까? 심지어 여자 국정원 요원을 감금까지 하고 원세훈 씨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꼴 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자들이 하면 데모나 성명 하나 내는 자 없이 조용한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피의자가 되면은 지사직도 정지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댓글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겁니다. 이건 중요한 반역행위죠.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권력을 나눠먹기 하려다가
뒤틀어져서 탈로가 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와중에 노회찬의 희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엄청난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쿠데타나 다름없는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당당하게 머리쳐 들고 포트라인에 서서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자는 반드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탄핵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허익범 특검팀에게 강곡하게 당부합니다. 드루킹, 김경수 사건은 엄격히 말해서 국정농단이라 했다가 증거가 없으니까 제도 안 되는 엉뚱한 사안들을 끌어다가 탄핵, 구속시킨 자들의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막무가내 정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멀쩡한 나라를 박살내고 있는 자들의 잘못된 행위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강망합니다. 국민 복리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권과 정치 형태는 아직 후진국 정치권의 이권 쌈질하는 한심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정권에 그 많은 고통과 수모를 주면서 한풀이에 대며 저주하듯 죄인으로 만들며 탈취했으면 뭔가 다른 면모와 능력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한심한 수준으로 적폐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다수의 국민이 한탄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8대 대선에서 댓글 조작이라며 그렇게 난리친 뒤에 결국 현 정권은 더 추악한 드루킹 사건을 만들었고 이 순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 수행 능력에서는 더 한심하게 정세로 쌓은 국고를 마구잡이로 풀면서 국가를 유지하는 느낌으로 촛불 시위대의 지지율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손쉬운 국정방안으로 국고 풀어서 복지, 대중, 영합주의로 지지율 유지하는 그런 방안은 얼마나 한심합니까? 청년 일자리, 노동정책, 실물경제, 외교와 우방관계, 국가안보, 교육, 치안 이 한 가지라도 개선된 게 없으니 국민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 박사님. 지금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하고 또 드루킹과 공범관계라고 설명하면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공범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도둑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또 김윤식 씨, 이정재 씨 이렇게 마카오 가가지고 김혜수 씨 맞습니다. 이 서로 배신하고 서로 뒤에서 뒤통수 치면서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모하면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공범들이라는 게 무슨 공동체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인간적으로 친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범행을 같이 모의하고 같이 실행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지금 특검은 그렇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적시한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의 댓글 조작, 이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느냐, 그리고 서로 같이 뭔가를 실행을 같이 했느냐. 이것을 밝히는 게 핵심이에요.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는 정황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 초기에 경찰이 아주 허술하게 약간의 업무탐함까지 부실 수사를 하는 바람에 넉 달이나 지나서야 이제 특검이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증거들이 유실됐을 거라고 다들 지금 추정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현직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해서 소환할 정도의 조사와 증거들을 어쨌든 확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현직 지사를 드루킹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라고 적시하고 부를 정도로 물적 증거와 예.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환조사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입장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특검과 김경수 지사 간에는 전혀 그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다음 취할 수 있는 수순은 뭔가? 특검은 이를테면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면은 구속영장 청구 안 해야 됩니까? 예. 역으로 얘기해서 검찰이 불렀을 때, 특검이든 검찰이든 불렀을 때, 예. 그냥 가서 다 범죄 사실을 진술하고, 말하자면 자백하고 하는 이런 피의자가 뭐 몇 %나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특검은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비록 김경수 지사가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구속 수사와 구속 기소의 필요성이 있다. 예. 특히 입장이 완전히 다를 때 검찰은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예. 특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판단은 사법적으로 사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예단하거나 이렇게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